제가 당할 뻔했어. 대학생들의 금융사기에 대한 진짜 약간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아, 뒷세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아. 휴.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쉽게 내가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도 그렇죠. 좀 했던 거야. 잼테크도 이제 중반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편 사연으로 알아보는 잼라이트를 켜줘. 오늘 잼라이트를 켜줘 시간에는 무엇을 준비했냐? 바로 대학생들의 금융사기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두 친구 혹시 주위에 이런 금융사기 당한 피해 사례 있나요? 승훈이. 저는 제가 당할 뻔했어요. 본인이? 네. 전화로도 내가 누구누구 검사다 하기도 하고 네. 문자로 나의 소환장이 와요, 소환장이. 소환장이. 민영이는 어떻습니까? 문자 피싱 있잖아요. 엄마 나 휴대폰 액정이 고장났어. 수리비 좀 보내줘 하는 그 보이스 피싱을 실제로 문자로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네네. 같이 있을 때 받은 거죠. 요즘에 이렇게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수법들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사례들을 좀 재미있게 사연 형식으로 알아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제가 꿀팁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네, 저희 앞으로 이렇게 사연이 도착을 했는데요. 바로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요 사연 뽑아볼 텐데 우리 민영이가 먼저 뽑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제 한번 도와주세요. 네. 자, 오픈이 되고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있는 사연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은 첫 번째 사연은 여자친구와 500일 기념일 챙기려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대학생 김소명입니다. 얼마 전 여자친구와의 기념일을 앞두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던 중 우연히 도서관 휴게실에 붙어있던 고액 단기 알바 연락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단기로 일할 곳이 필요했던 저는 큰 의심 없이 연락하게 되었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중앙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 전담 보고 문자드렸던 김소명입니다. 네. 소명씨.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집에서도 하실 수 있는 간단한 일인데요. 재택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네. 요즘 다들 재택근무 하시잖아요. 호호. 평소 이용하시는 계좌 있으시죠? 전화통화로 이야기해보니 일이 어렵지도 않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 먼저 입금을 해준다고 하니까 잔고가 없는 계좌로 하면 손해보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안 쓰던 계좌번호를 불러줬죠. 입금된 금액을 확인하고 상품권 구입한 후 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몇 분 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추가로 한 것만 더 해달라고 하기에 추가 구입하려고 하는데 상품권 구입 실패로 전산 에러가 나는 겁니다.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서 구입 실패 에러에 대해서 문의하니까 이런 답변이 오더라고요. 고객님 혹시 말씀하신 사이트에서 상품권 대리구매 하셨을까요? 네? 네. 지금 저희 전산에 금융사기 신고가 되어 고객님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의 기념일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려던 저는 한순간에 사기 계좌 입금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약간 소름 돋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중앙도서관에서 이 전단지를 발견한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소름 돋는 포인트 같아요. 우리 학교인데 하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솔깃할 만한 내용으로 접근을 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겠어요. 맞아요. 진짜. 네. 조금이라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위험합니다. 고액 단기 알바 그리고 뭐 꿀알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일 당장 입금, 오늘이라도 입금 이런 것들 이런 공고 나오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두 분. 자, 바로 휴 학생입니다. 휴 옆에 물결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휴 학생이네요. 학생. 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휴학생 백수왕입니다. 3학년을 마치고 한 학기 휴학을 하게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하고 알바지옥에 들어갔습니다. 학기 끝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미리 구했어야 했는데 역시나 괜찮은 알바 자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를 공개해두고 틈틈이 사이트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백상님 맞으시죠? 알바지옥에 이력서 올려주신 것 보고 연락했습니다. 이력서 보니까 경력이 다양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하는 일과 잘 맞을 것 같아서요. 사무보조도 해보셨고 서비스직도 해보셨더라고요. 지금 휴학 중이신 건가요?
네, 맞아요. 혹시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부동산 관련된 일인데 어렵진 않고요. 수입도 괜찮아서 대학생분들이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사무실 출퇴근은 따로 없는 대신에 지역에 있는 부동산 경매 물건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경매 상품이다 보니까 대출금을 갚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채권 미납금으로 회수된 금액을 수수료로 제외하고 송금하는 업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남는 건당 수수료 저희가 지급하는 일당 외에 챙겨가면 되시니까요. 수입이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내용을 들으니까 경매물 사진도 찍으러 가면서 미납금 수수료도 계산해서 송금도 해야 하니까 일이 번거로워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쓰나 보다 했죠. 저한테 떨어지는 수수료를 계산해보니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솔깃하기도 했고요. 알바를 하기로 결정하고 친한 형한테 이야기했더니 깜짝 놀래서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런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합법적인 금융 업무인 것처럼 속여 채권 회수를 지시하지만 모든 게 사기이고 결국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마터면 저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가 될 뻔했습니다. 휴. 두 번째 사연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준비를 진짜 잘해 주셨네요. 승훈이 어땠어요? 진짜 휴 학생이더라고요. 정말 휴 학생. 휴 사기를 안 학생이었어요. 당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정말 다행이죠. 우리 다 같이 휴 한번 할까요? 휴. 아까 사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단순한 업무인데 나한테 돈을 준다고? 아,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었는데 이번에 내가 직접 가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일도 해줘야 되고 계산도 해줘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 이만큼 돈을 주나 보다. 내가 하는 만큼의 돈을 받는 괜찮은 아르바이트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소름 돋았던 것 같아요. 금융사기에 대한 사연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런 것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그럴 의도 없었다, 나는 몰랐다, 나는 그냥 알바였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어요. 20대 초반인데 형사처벌 받아서 범죄자, 이게 쉽게 말하면 빨간 줄 그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엄청나게 크게 여러분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면 신용도가 하락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신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신용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이 뭘까요? 승훈이. 신용. 믿는 정도? 믿는 정도. 민현. 그쵸. 믿는 정도. 얼마나 믿을 수 있냐. 금융에서의 신용은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신용이라고 합니다. 이 신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신용정보입니다. 신용정보. 은행 어플이나 뭐 신용조회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면 실제로 되게 쉽게 신용정보를, 여러분들 신용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신용 상태를 좀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먼저 여러분들 신용 상태를 조금 파악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신용 점수는 어떤 평가 기준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용거래 얼마나 했는지 그걸 수집하게 되거든요. 소득, 그러니까 돈을 얼마 버냐, 연체한 내역이 있는가. 신용거래 실적하고 연체 실적이 있는 거 없는 거, 이 두 개가 신용 점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쌤 그러면 신용 점수가 높으면 좋은 거예요? 뭐 은행 거래할 때 우대사항이 있다던가 네. 그런 게 있을까요? 그다음에 점수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금융회사에서 봤을 때 믿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냐? 우대금리. 신용 점수 관리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반대로 신용 점수 낮아지면 대출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짜 평소에 신용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열심히 엄청 올려놨는데 내 신용 등급이 갑자기 딱 무너져 버리면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그럼 이런 사기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자, 이런 금융사기를 피하는 팁, 잼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소중하게. 뭐를 소중하게?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소중하게. 소중하게. 나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그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구직 활동할 때 주의하기입니다. 무슨 활동할 때? 구직 활동. 아까 우리 사연 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할 때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 최저임금 기준을 훨씬 벗어나서 한 2배, 3배가 뛰어버려. 이러면 반드시 의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계좌를 양도하거나 금융거래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어떠한 수법들이 좀 나오는지를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고 사례들이 언론이나 유튜브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나오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자, 오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민영이 어땠어요, 오늘? 사실 저는 이 금융사기는 저랑 되게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되게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차피 내 통장에 별로 돈도 없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이랬는데 맞아요. 사실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내가 범죄자가 될 수 그렇죠. 있고 내 신용 등급도 하락할 수 있고 그런다는 걸 알게 되니까 와 이거 정말 심각한 거구나. 진짜 조심해야겠다. 맞아요. 이런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승우님.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생각보다 제 주변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아, 이렇게 쉽게 내가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도 그렇죠. 좀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요 잼라이트를 켜줘 2탄으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같이 인사할까요? 안녕.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만감부. 부탁해요. 제발.